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생입니다. 네, 저번 주에 깜빡 잊고 시작 멘트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특별히 전문성이 있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최대한 중립적인 의견을 지키고자 그런 흐름대로 갈 거고요. 물론 생각의 흐름대로 가느라고 그럴 수는 없긴 한데,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마음에 거슬리거나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말이 있다 하면은 그건 일단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시작 주제는 그렇게 막 편가를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경험담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생선가시입니다. 네, 참조기가 어, 좀 있었어요. 네, 왜 이런 주제로 하려고 했냐. 원래는 약간은 좀 더 심각한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네, 오늘은 안 되겠어요. 방금 전까지 와이프 목에 가시가 걸려가지고, 네, 응급실 갔다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장모님이, 와이프가 처갓집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처갓집에서 이제 생선을 하나 세 마리 얻어왔죠. 예쁜 조기 세 마리였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가 예쁘게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마리 한 마리씩을 저랑 와이프랑 이제 저녁으로 먹으려고 후라이팬에다가 데우고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한 30초 정도만 데우면 될 것 같은데 10초 정도 데워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10초는 안 데워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조기를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좀 데우고 그리고 맛있게 저녁을 먹었죠. 저녁을 먹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잘 발라가지고 먹었죠. 발라서 주기도 하고. 네, 근데 와이프가 문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조기는 떤 영양소가 있고 어디에 좋아? 라고 물어보길래 그래? 모르겠는데 핸드폰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제 핸드폰으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캑캑거리더니 한 15분 찾았나? 3분 찾았나? 찾고 있는데 갑자기 캑캑거리더라고요.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목에 가시가 걸렸대요. 아우, 목에 가시가 걸려서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잔가시 걸렸으면은 이제 따뜻한 밥 해가지고 먹으면 한 숟갈 크게 먹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마침 집에 밥솥이 없어가지고 햇반을 돌려다가, 근데 그거를 식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밥은 남아있지 않았고, 그래서 햇반을 하나 빠르게 전자레인지에 돌려다가 어, 줬죠. 그런데 먹어도 전혀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한 두 숟가락 먹어봤거든요. 오히려 더 아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죠. 핸드폰으로 바로 그 앞자리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잔가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밥으로 넘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좀 큰 가시 같은 경우에는 밥을 먹으면 오히려 박힐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할 수 있고 따뜻한 물을 먹어보라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신문 기사였어요. 그래서 그 기사에 따라서 따뜻한 물을 먹여봤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입을 한번 벌려보라고 했는데도 찾아보지도 못했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집 앞에 가까운 병원으로 차를 끌고 갔습니다. 일단 일반 종합병원이었어요. 응급실 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가봤는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여기는 어, 육안으로 보이면은 빼드릴 수 있는데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더라. 그래가지고 큰 대학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긴 가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의사가 이야기를 잘해준 게 가시가 걸린 거를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이에 빼셔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야 당사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아픈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아픈지도 모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빨리 뽑긴 뽑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대학병원에 갔죠. 근데 그 대학병원도 갔는데 그 날짜에 따라서는 그 의료진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은 항상 이게 가동이 되는데 이비인후과 쪽이 가동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니면 바빠서 그랬나? 하여튼 거기 가서 물어보기로는 이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려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수 있다. 물론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뭐 금방 끝내줬을 수도 있는데 원래 병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의사들도 그렇고 간호사들도 그렇고 좀 이제 좀 최악의 상황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최악의 경우 3-4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일단 더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 내시경을 해서 뽑아내야 된다고도 하는데 뭐 일단은 그 장비도 쓰려면은 좀 절차가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9한테 물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119 제가 직접 물어본 건 아니고 와이프가 그래도 목소리는 잘 말은 하고 있었으니까 와이프가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네, 자세하게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 결과적으로 나온 병원이 또 다른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비인후과 진료가 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응급 내시경이 사용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병원으로 갔죠. 네, 그 병원이 일단 이대 목동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차를 끌고 열심히 갔죠. 갔더니 다행히도 이대 목동병원에서 접수를 하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응급실에서 저는 보호자였으니까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호자 대기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일단 와이프 안내 받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갔는데 혹시나 해서 거기에 계시는 간호사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느 정도 걸릴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응급 중환자가 좀 많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야기를 듣고는 저는 그럼 한 2-3시간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집에 갔다 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보호자 대기실로 거길로 들어갔죠.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좀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카톡이 와요. 카톡이 와서 해주는 말이 의사가 보고 갔다고.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들렸다가 나왔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의사가 보고 갔대요. 빠른데? 하고 이야기를 대충 예상을 하기로는 어차피 이비인후과에 가서 하는 거고 응급실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빨리 봐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목에 가시가 걸려서 응급실을 찾아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분은 전어 먹다가 이제 전어 가시가 목에 걸리셨대요. 하여튼 뭐 어떤 생선이건 조심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참조기 가시가 걸린 우리 와이프랑 이제 전어 가시가 걸린 그분이랑 거기서 같이 기다렸나 봐요. 그러다가 한 20분 지났나? 10분 지났나? 20분 지났나? 딱히 시간을 체크하고 있진 않았는데 8시에 도착을 해서 한 8시 그러니까 이제 다 상황이 마무리가 된 게 9시 좀 전에 9시 정도에 수납까지 하고 끝났으니까 1시간 정도 만에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후두경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쪽에 병원을 다니지 않으시는 분은 잘 몰랐고 저도 몰랐던 건데 후두경이 이제 후두만 그러니까 목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내시경. 그러니까 내시경 그러니까 목까지만 들어가는 내시경인 것 같아요. 그걸로 확인이 돼서 뺐다라고 하는데 맨 처음 엑스레이를 찍어서 대략적인 위치를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두경을 넣어서 직접적으로 위치를 확인해서 뽑았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와이프 표정이 정말 편해졌어요. 네, 그렇게 생선가시가 걸렸던 에피소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에는 어, 음, 이런 결국에는 잘 가시를 발라 먹으면 돼요. 안 걸리고 잘 발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히 먹으면 되겠다 싶은 거죠. 생선 맛있는 생선이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장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뭐 좀 조심히 좀 먹지 그랬냐라는 걸로 이제 어, 한 20분 대화를 했지만 요약하자면은 그겁니다. 좀 조심히 좀 먹지 그랬냐? 앞으로 생선 겁나서 먹겠냐? 뭐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생각이 드는 게 차라리 엄청 큰 가시였으면은 목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아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이 참조기 가시 그거 잔가시지 않냐? 뭐 그 정도면은 별로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제 꺼내서 보여줬는데 참조기 가시가 그 잔가시가 아니고 이제 등에 있으면 그 뾰족한 거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몸통 가시가 부러진 거거나 그 정도의 가시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먹을 때 잘 씹어 드세요. 입에서 걸러내면 되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했던 말이 차라리 연어를 구워 먹었으면은 이제 생선가시가 걸리진 않겠지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연어도 가시가 있긴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잘 커가지고 잘 걸러지는 거고 그리고 연어 횟감이나 뭐 이제 연어 구이용으로 나온 것도 사실 가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긴 해요. 이제 예전에 결혼식장에 갔던 데에서는 연어도 이제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가시를 조금 발라내고 먹었던 기억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워낙 커서 그거는 웬만큼 무신경하게 먹지 않고서는 목에 걸리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거든요. 뭐 닭고기나 먹을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기도 하고. 근데 생선이 사실 안 먹게 될 수는 없는 게 그 고기류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생선이. 요즘 닭고기하고 좀 경쟁을 붙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생선 정도면은 맛도 있고 적당히 기름지면서 단백질 섭취에도 괜찮은 그런 녀석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조기를 좀 조사를 해봤죠. 참조기가 어떤 녀석이냐? 중국이랑 일본에서는 잘 안 먹는 생선이래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묵 재료로 쓴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잡히면은 한국에다가 판다고 하고 그런 거 보면은 딱히 경쟁이 될 만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막 귀한 고기는 원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또 상황이 좀 다르게 되긴 하지만 겨울에는 내려간다고 하는 걸로 봐서 따뜻한 데서 사는 건데 점점 올라올라나요? 그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식 지역이 조금 넓어질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도 조금씩 듭니다. 근데 참조기가 뭐 이런저런 조기 종류가 많은데 뭐 흰조기, 까만조기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있는 거는 황조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참조기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배조기 노랗다고 황조기라고 부른다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그 정도야 알아두면은 그냥 좋은 상식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조기 맛있긴 한데 참 은근히 이제 저도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고기를 큰 가시가 걸려본 적도 없고 하면은 뭐 밥을 먹어서 간단하게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잔가시만 걸려본 적이 없다고는 못 하겠어요. 저도 걸려본 적이 어릴 때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심각하게는 아니었고 그냥 밥 한 숟갈 꿀떡 넘기니까 어, 가시가 그냥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좀 큰 가시가 목에 걸렸다 싶으면은 응급실에 빨리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응급실은 아시겠지만 비용 부담이 좀 있는데 큰 가시일 경우에는 어설프게 뭐 밥을 삼켜본다 뭐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거고 사실 더 주의하면은 그냥
먹을 때 잘 발라 먹으면 돼요, 역시나. 하여튼 그래서 음, 네, 참조기 가시 생각보다 큰 가시도 있더라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참조기는 뭐 그냥 뭐 중국에서 놀다 잡히면 중국 쪽이고, 일본에서는 사실 조기를 잡, 잘 모르겠어요. 잘 안 잡히나? 하여튼 뭐 서해안, 황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어종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쪽에서는 뭐 명태, 대구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남쪽에선 고등어가 대표라고 하는데, 뭐 맛있고 좋아하는 고기 드시면 되죠. 고등어 구이도 그렇고 참조기도 그렇고,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조기가 그렇게 비싼 고기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조기 큰 거 하나 구워다가 이제 도시락 반찬으로 가져오는 분들도 있었다라고 이제 어느 이제 초록색 위키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고급 음식이 됐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격이 올랐다는 메뉴가, 예전에 TV에서 이제 OTT 서비스로 어,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고기 프로그램을 봤는데, 삼겹살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삼겹살이 원래는 그냥 싸게 싼 맛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고기였다고 그래요. 원래는 뭐 족발이나 뭐 그런 게 더 쌌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족발이 오히려 더 족발도 비싸긴 하죠. 근데 삼겹살 부위가 좀 더 비싸진 것 같아요. 그 앞다리 뒷다리 살은 오히려 더 저렴하고, 저렴한, 네, 구이용으로나 이제 불고기용으로나 제육볶음용으로나 상당히 저렴한 고기였고, 삼겹살도 이제 인기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인기가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좀 더 좋게 행복하게 삼겹살을 많이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좀 안타깝긴 해요. 저한테 그 어렸을 때 추억에 삼겹살이 좀 있거든요. 토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제 많이 사 먹거나 하진 않았고, 제 아버지가 기계 쪽 일을 하셔서 그런가 토요일에 이제 기름때나 목에 낀 거나 그런 거를 좀 내려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삼겹살을 토요일마다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삼남매여가지고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 세 명이랑 이제 아버지 어머니까지 먹기에는 삼겹살이 한 근으로는 부족하죠, 사실. 그래서 한 근 반, 두 근, 뭐 나중에는 뭐 그래, 두 근까지는 갔었나 정확히 기억은 또 안 나긴 하는데, 한 근으로 부족했던 거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제 다 먹고 나면은 그 불판에다가 밥을 볶아 먹어요. 좀 삼겹살 남겨다가. 그럼 그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삼겹살 구워 먹고 볶으면은 그 고기 삼겹살 기름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예전에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사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점심 메뉴로 삼겹밥이라는 걸 팔았어요. 그게 그때 먹었던 볶음밥이 볶아 먹었던 맛이랑 비슷해가지고 은근히 마음에 드는 메뉴였는데, 지금은 그 고깃집이 문을 닫고 없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삼겹밥을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이제 그리고 또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이제 삼겹살 구운 그 불판이 있어요. 물론 구멍 같은 게 너무 크거나 그러면 안 되고, 프라이팬에다 옮겨서 하는 것도 좋은데, 뭐 그러면 이제 프라이팬에 고기를 구워야 되니까 이제 막혀 있는 이제 동그란 불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그 일부러 요즘엔 삼겹밥을 만들어 먹는데 상당히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번에 그 말했던 그 볶음밥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예, 먹다 남은 삼겹살 열심히 잘라줍니다. 잘게 잘라주고, 그리고 또 이제 밥을 거기다가 넣어야 돼요. 밥을 넣고 잘, 네, 볶아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딱 먹고 남은 상추랑 깻잎 잘라서 가위죠. 가위로 잘라다가 넣어주고요. 마늘도 드셨으면 마늘도 잘라서 같이 볶아주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마늘, 네, 그거를 초에 절인 마늘 있잖아요. 그거를 상당히 잘 먹었었는데, 그것도 집엔 항상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마늘이었는데, 요즘에도 가면 있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하여튼 뭐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기쌈을 드시고 고추가 좀 남아있을 테니 그 고추도 썰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계란은 없어도 돼요. 있어도 괜찮지만 없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간은 뭘로 맞추냐? 쌈장으로 맞춥니다. 자, 쌈장에 고기에 상추에 밥, 그리고 이제 더 플러스 알파 몇 가지까지 딱 생각나는 게 쌈이죠. 네, 쌈.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를 했던 게 쌈 먹는 비율로 해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딱 그 비율로 해주면은 맛있는 삼겹밥이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그거를 싹싹싹 볶아가지고 편하게 먹으면 되고, 그리고 이게 그 좋은 게, 사실 이제 집에서 그렇게 먹으려면 일부러 삼겹밥을 먹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고기가 잘 안 먹는데, 이제 MT 가신 분들이나 이제 뭐 펜션 같은 데 가서 고기를 구워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럼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볶음밥을 만들어 먹는데 사실 실패할 수가 없는 메뉴죠. 네, 고기에다가, 네, 아니면 뭐 MT 같은 경우에 옛날에 뭐 컵라면을 먹었던 것도 있고 토스트를 만들어 먹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이제 아실 뭐 이제 고기 좀 구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 아는 메뉴예요 이게. 뭐 아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사실 대부분의 고기 드시 좀 구워본 적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메뉴고, 그만큼 이제 어, 딱히 제가 뭐라고 할 필요까지도 없을 메뉴죠. 참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그것만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으니까 컵라면 같이 해가지고 밥에 라면 먹으면은 아주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삼겹살 참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좀 기름기가 있어서 좀 덜 먹게 되는 편이에요. 가격 문제도 좀 있죠. 다른 고기 부위에 비해서 좀 비싼 편에 속해요. 물론 특수 부위보다는 싸겠지만 그래도 저렴한 다른 부위가 많이 있는 거를 어쩔 수 없죠. 앞다리, 뒷다리 부위가, 그리고 목살, 목심인가? 아니, 목심은 아니겠죠. 삼겹살 말고 목심인가? 목심이 맞나? 목살. 네. 삼겹살은 좀 비싸니까 목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목살은 또 기름기가 좀 적기는 한데 그래도 구우면 먹을만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삼겹살을 쫙쫙 구워서 기름을 쫙 빼주고 이제 삼겹살을 먹어요. 삼겹살을 먹으면은 좀 뭔가 좀 입이 기름지단 말이죠. 고기는 계속 먹고 싶은데, 그럴 때 목살을 굽습니다. 목살은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적거든요. 생선 이야기 하다가 이제 돼지고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번에는 돼지고기가 주인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썸네일 올릴 때는 저기 생선가시 옆에다가 어, 삼겹살 고기, 삼겹살 고기 어떤 걸 이야기하죠? 하여튼 돼지고기도 조금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하나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돼지고기도 참 좋은 부위가 많습니다. 제육볶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까지만 하면은 비교적 저렴하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생선까지, 네. 아, 생선 하면은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둘리. 둘리의 얼음별 대모험인가? 하여튼 그 중에 제가 기억하기론 그 생선이 나와요. 생선이 나오는데 가시가 좀 유난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어, 나중에 살이 붙었을 때도 가시가 삐져나오긴 하는데, 그 가시가 이제 나중에 참 고기가 좀 불쌍하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고길동이 그 뼈를, 그 생선 가시를 하나 뜯어다가 소드마스터 무쌍을 찍는데, 고길동 지금 생각하면 참 불쌍한 캐릭터예요. 고길동은 무작정 둘리를 괴롭히는 그런 빌런이 아니었던 겁니다. 요즘 그 둘리 얼음별 대모험 그거를 다시 리메이크한 건지 다시 개봉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생각해 보면은 고길동 어, 어른이 돼서 보니까 재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길동 아저씨 불쌍하죠. 고길동 아저씨 실존 인물이었으면 정말 그보다 불쌍한 인물이 없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 생선가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좀 원래 하려던 것보다 조금 적긴 한데 그래도 30분에 얽매이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돼지고기 이야기도 덤으로 했고 둘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의 편생이 편하게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하게 생각의 흐름대로 해보는 이야기, 편할 대로 생각해보는 이야기, 편생이는 마치겠고요. 다음 주제는 원래 다음 주에 할 주제는 원래 오늘 올리려고 했던 주제를 다음 주에 올릴 예정입니다. 조금 심각할 수도 있는 이야기예요. 사회 문제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고개 숙이는 거는 제가 정수리가 많이 빈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